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 표명을 하면 곧바로 청와대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아마 수리가 바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일 이제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다, 이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천천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감사원장직, 지금 정권 말기에 감사원장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필요한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기에서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자기는 정치에 뜻이 없다라는 한마디면 끝날 문제를 이제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야권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와 함께 할 사람 빨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야권 대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함께 가야 될 후보들이다, 이렇게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날리는 이유는 배신자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배신하고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것이다, 이건 쿠데타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공정과 정의,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많은 다른 선거와는 달리 이제 국가의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폭정을 끝내고 문재인 폭정으로 비롯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다. 이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정말 구체적으로 라이브하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이걸 끝내는 것, 이것이 국가의 미래 비전이다. 여기에서 미래 비전은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과 최재형,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과 최재형이 야권의 대선 주자,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다는 것, 이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는데 큰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야권의 지지층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권에서는 최재형과 윤석열에 대해서 깎아내리기에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이 배신자인가? 문재인 정권을 배신한 배신자인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말 나라를 정상화시킬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가? 이 판단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 최재형, 윤석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조목조목 들어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 다음 문재인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 라고 하는 야권의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늘 대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재형 원장의 행보는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 모욕이다,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감사원을 흑역사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감사를 할 동안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에 참기 힘들 정도의 모욕을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에 저항이 심한 경우는 처음 본다. 원전에 대한 감사는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감사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감사원은 길어도 5, 6개월이면 모두 끝이 납니다. 이유는 민주당에서 갖가지 방해를 하면서 감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원전 수사, 원전에 대한 재판에서 나오고 있죠. 산업자원부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500개가 넘는 서류를 폐기한 것,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감사를 앞두고 서류를 집단적으로 밤에 야밤에 산자부 사무실을 들어가서 폐기한 것에서 보이듯이 조직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이 감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그 결과 1년 3개월이 걸렸고 1년 3개월 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은 수십 번 동안 이 감사를 독촉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거의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니었다면 이 원전 감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의 혼자서 끌고 나가다시피 했다. 그 결과 7,000쪽에 이르는 감사원 결과, 원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그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건 이미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것뿐이 아니죠.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 김호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당연합니다.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김호수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라고 2번씩이나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버팁니다. 재청권 하나를 들고 자기가 재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조문 하나를 들고 김호수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사람을 감사위원에 임명할 수 없다고 2번씩이나 최재형 원장은 버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민주당 쪽으로부터 여권 쪽으로부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당합니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집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제 안방을 차지하려 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제 집 지키는 무슨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으로서 해야 할 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감사원으로서 해야 할 일만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헌법을 모욕하고 감사원의 중립, 감사원의 독립을 누가 해쳤는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대선기획단 공동단장이라고 합니다. 강훈식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를 보장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온다라고 하면서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는 분을 데리고 가야 하겠나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야당에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서 모시고 와서 대선 주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건 야당에 인물이 없기도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문재인 정권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윤석열, 최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사정기관의 장들이 이렇게 바로 사표를 내고 대선에 도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현재의 정권의 부정부패, 폭정이 너무나 심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법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도대체 안 되겠다. 이래서 그 사정기관의 장을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윤석열, 최재형 같은 사람이 대선 전국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이 국정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바로잡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려고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줘야겠다. 이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윤석열과 최재형에게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최재형 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 세상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이 평생 친일파 하다가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윤석열과 최재형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 말이 벌써 볼썽사납습니다. 국정에 대한 자기 생각, 의견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청래가 한 번도 격조를 지켜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이런 식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
이 자기가 매일 생각하는 게 이 수준이니까 이런 식의 욕설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또 배신자라고 합니다. 또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변신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처음부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처음부터 독립운동가니까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겁니다. 친일파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어야 될 이유가 없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자, 배신자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정권에 의해서 당하는지, 최재형이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가 배신을 한 겁니까? 마지못해서, 버티다 못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거기에 내 역할이 있다면 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이, 감사원장이 나라도 나서서 국가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지난 2년 동안 경과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본 대목입니다. 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 있죠. 이광재 의원 자기 페이스북에서 임명권자 등의 칼을 꽂는 기회주의자 윤석열, 최재형은 호가 호위의 반사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탱커만 동원하지 않았지 반세기 전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최재형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맞지만 폭정에 저항한다고 해서, 폭정에 많이 희생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 기대가 모이지는 않죠. 반사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발광체 이야기도 하는데 윤석열, 최재형은 그 폭정에 맞서서, 정면으로 맞서서 공직자, 중립을 지켜야 되고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발광체인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최재형과 윤석열을 싸잡아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배신하고 이렇게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신자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많은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이 자신의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얼마나 괴롭히면서 문재인이 2년 동안 먼저 얼마나 배신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봤고 어쩔 수 없이 최재형, 윤석열이 자신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나선 부분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도 바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배신자라는 공격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배신자라고 공격하면 문재인이 먼저 배신자라는 공격을 받게 될 테니까 이 공격은 앞으로 좀 바뀌어 갈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과 최재형이 정말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민주당도 그 공격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설 자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경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배신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자라는 말, 최재형과 윤석열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배신자라는 말,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들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고나 비판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